소송 중에 있습니다. 제가 2018년도 경험을 통해서 이 질병관리본부에서 하는 행위는 의료행위가 아니고 의사분들의 어떤 의학적인 판단이 아니라 정치를 하는 집단이다라는 것을 그때 배웠습니다. 지금도 질병관리본부는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결정을 내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현 정권에 유리한 쪽으로 이 모든 결정을 내리고 있다라는 것을 저는 육감적으로 느낄 수 있었는데요. 이것을 밝힐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이동욱 회장님과 같은 의료 전문인이시면서 용기 있는 시민이 아니실까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정치 방역의 실체를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전해주실 때 여러분들께서 이것을 잘 기억해 두셨다가 여러분들이 또 이 내용들을 전달해 주시는 하나의 전도사 역할을 해 주셔야 이 국가의 잘못된 정치 방역에 대해서 우리가 싸울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용감한 마음으로 또 어렵게 제가 오는데 보니까 차가 엄청 많이 막히더라고요. 아마 설날을 앞두고 있어서 그런지 굉장히 도로 상황이 좋지 않았는데 어려운 발걸음 해주신 우리 이동욱 회장님 앞으로 모시고 우리 이 정치방의 실체에 대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서 회장님 뒤에 스크린 내리실 거죠? 네, 네. 겁니다. 그러게. 얘가 높으니까 얘가 좀 낮춰도 되고. 지금 시작이 됐습니다. 네. 하나씩 내주시면 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의사회 회장 이동욱입니다. 예, 오늘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이렇게 문재인의 정치 방역, 거짓 방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다시 또 이해를 하면서 지금 대한민국이 유일하게 질병을 가지고 아주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는 이런 참 희한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자꾸 지적을 하거든요. 그래서 누구든지 뭐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용하면 안 됩니다. 학생도 정치적으로 이용하면 안 되고 질병도 정치적으로 이용하면 안 되는데 이 문재인 정부가 사실은 정치 중립적이고 가치 중립적이어야 할 질병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이런 황당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나라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 차례의 대확산이 있었습니다. 이건 전 국민들이 다 아는 바죠. 제1차 확산이 대구 경북 지역에서 2월 20일경에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1차 확산 날짜가 2월 20일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2차 확산이 전 국민을 또 떠들썩하게 했던 8월 15일 때 2차 확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차 확산이 11월 한 14일부터 시작해서 3차 확산이 지금 가장 심각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사망자도 엄청 많고 확진자도 막 하루에 1000명 이상씩 발생하는 가장 심각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 세 차례의 확산의 원인을 살펴보면 모두 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로 인한 확산이었다 하는 점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이게 1차 확산인데요. 1차 확산 날짜가 2월 20일인데
2월 20일 날 1차 확산이 생긴 원인이 1월 말경에 이제 전 국민들이 그 당시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엄청 창궐하던 중국을 막아라. 감염병의 제일 기본이 질병유입국으로부터 감염원의 차단인데 모든 이제 국민들이 중국을 막아라는 그런 저도 그때 중국을 막아라고 굉장히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근데 중국과 고통을 함께 하겠다 해서 발생한 게 1차 확산입니다. 1차 확산이 일어나기 일주일 전에 문재인이 이제 그랬죠. 코로나가 종식됐다. 2월 13일경에 그런 말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2월 20일 날 1차 폭발이 일어나니까 1차 폭발이 일어난 원인은 중국을 차단하지 않은 원인. 2월 2일경에 이제 중국을 차단할 기회가 있었는데 2월 2일 날 중국을 차단을 했더라면 잠복기 최장 14일을 생각하더라도 2월 19일, 20일에 발생한 대구, 경북 코로나 참사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은 확실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중국을 막지 않고 코로나가 발생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국민들에게 이제 소비를 진작을 하라 해서 이렇게 코로나가 발생한 후에 1차 확산은 누구를 때려잡았습니까? 신천지를 때려잡았죠. 그러니까 항상 김일성도 그렇습니다. 가장 어떤 사람을 뭐 부패스럽게 매도를 한다거나 아니면 사회에 안 좋은 존재로 매도를 해서 사람을 하나 희생양을 삼거든요. 그 사람을 하나 희생양을 삼아서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마녀사냥이라고 그러죠. 마녀사냥. 문재인 정부가 잘하는 방법이 마녀사냥입니다. 그 1차 마녀사냥을 할 때는 사실 한국 교회 목사님들조차도 상당히 좋아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한국 교회에서 신천지는 상당히 안 좋은 존재였거든요. 잘 됐다. 문재인이 때려잡으니까 신천지 이번 기회에 때려잡혀서 잘 됐다. 이런 목사님들이나 교회들이 많았는데 사실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았어요. 문재인의 마녀사냥으로 했는 행위이기 때문에 거기에 다 넘어간 측면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문재인이 이제 1차 폭발이 일어나기 전에 2월 13일, 2020년 2월 13일, 저 기사에 보면 13일이라고 되어 있죠. 2월 13일 날 이제 경제를 회복해야 된다. 코로나가 종식된다. 여러분, 작년 1년 전에, 지금부터 1년 전에 코로나가 종식된다고 문재인이 말했어요. 되게 지금 1년 지나고 나니까 되게 웃기죠. 그죠? 저 정도로 오판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1년 전에 문재인이 남대문 시장 갔어요. 남대문 시장의 상징적인 의미가 뭡니까? 국민들 보고 이제 안심하고 막 일상생활하고 막 하라고 했죠. 그리고 나서 일주일 후에 대구 사태가 터졌거든요. 여기 이재갑이라는 사람, 의사인데 중국을 막으면 코로나가 창궐하는 중국을 막으면 한국에 코로나가 더 퍼진다. 이런 황당한 기가 막힌, 그죠? 친정부적인 발언을 하다 보니까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이런 참 비윤리적인 의사도 있었습니다. 보세요. 이재갑이가 중국인을 입국 금지하면 전염병이 더 확산된다. 참, 이게 말입니까? 뭡니까 이게, 그죠? 의사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하고 앉았습니다. 정경이가 뭐라 그랬냐면 우리는 중국을 막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쳤다. 중국 사람들의 생활의 자유를, 관광하는 자유, 유학생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발버둥을 쳤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우리 국민들의 집회의 자유나 예배의 자유는 보장하려고 발버둥을 쳤습니까? 전혀 안 쳤죠.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게 이제 대만이 우리나라하고 똑같이 1월 20일경에
첫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비슷한 날짜에 발생했는데 지금까지 대만은 사망자가 10명 이내인데 반해서 우리나라는 뭐 1,500명 뭐 이렇게 엄청나죠. 그럼 1,500명이면 한 1,500명 정도는 문재인이 책임져야 됩니다. 대만은 7명밖에 안 죽었으니까 사망자가. 대만이 이렇게 잘 관리된 이유는 질병관리국으로부터 질병의 유입을 조기에 차단을 했죠. 우리나라는 차단을 하지 않아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만은 지금까지 사망자가 10명 미만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뭐 1,000명이 훨씬 넘어갑니다. 이것만 봐도. 그리고 이제 국민들이 일상생활도 못하고 있고 굉장히 고통을 받는데 왜 이렇게 맨날 원인 규명하라, 진실 규명하라 하는 촛불이나 뭐 이렇게 좌파 대깨문들이 왜 여기에 대해서는 책임자 처벌이나 진실 규명이라는 목소리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저는요, 우리 우파 보수 국민들도 이거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명백한 정책 실패고 중국과 고통을 나누겠다는, 바이러스의 고통을 나누겠다는 명시적인 의사표명에 의한 대참사거든요. 고의적인 참사를 저지른 사람들에게 왜 책임을 묻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우파 국민들도 여기에 대해서 요즘 목소리 내는 사람 잘 없어요. 지금이라도 우리도 뭐 횃불을 들든지 태극기를 들든지 해서 반드시 이건 처벌시켜야 되는 상황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국민들이 1,000명 이상 희생됐잖아요. 뭐 때문에? 중국을 막지 않아서 희생된 거거든요. 그래서 4월 1일까지, 2월 2일부터 4월 1일까지 딱 60일간 정책 실패를 했습니다. 4월 1일부터 막았거든요. 2주간, 요즘에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은 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2주간 격리 조치하죠. 미국이나 뭐 유럽이나 오는 사람들 다 2주간 격리 조치. 그때 제가 페이스북에 적은 게 제가 보니까 1월 말경에 페이스북에 그렇게 적어놨더라고요. 2주간 격리 조치 해라. 2주간 격리 조치하면 중국 관광객들 2주 격리하고 관광할 사람 어딨냐. 아무도 안 들어온다. 그 2주 격리 조치하라는 말이다. 제가 정확하게 1년 전에 그런 말을 적어놨어요. 그렇게 했더라면 우리 국민들은 이런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이런 고통이나 사망의 이런 부분들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죠. 맞습니다. 2차 폭발입니다. 2차 폭발은 8월 15일 날 발생했습니다. 언제부터, 자, 이건 제가 정부 그래프를 그대로 옮겨놓은 겁니다. 자, 2차 폭발이 언제, 이 그래프 보니까 언제 증가했습니까? 8월 12일이죠. 그죠? 8월 12일 날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문재인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누구를 희생양 삼았죠? 8월 달에. 8월 15일 광화문 집회를 막 희생양 삼아서 막 8.15 광화문 집회 가는 사람 손들어라, 검사해라, 집에 가족 중에서 우리 애까지 뭐 학교 갔더니 막 부모 중에서 광화문 집회 간 사람은 학교 오지 마라, 뭐 출근하지 마라. 사실 별 지랄을 다 했잖아요 그때. 근데 이 그래프 보세요. 정부 그래프인데 언제 발생한 거예요? 8월 12일 날 발생한 거예요. 8월 12일 날 왜 발생했죠? 8월 1일부터 8월 12일까지가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뭡니까? 여름 휴가 기간 아닙니까? 아주 과학적인 사실이에요. 8월 1일부터 8월 12일이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여름 휴가 기간인데 이때 문재인이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가 했는 말이 다 언론에 있어요. 자, 7월 21일 기사입니다. 문재인이 뭐라 그랬어요? 8월 17일을 임시공휴일 지정하고 코로나로 지친 국민들에게 이제는 귀중한 휴식을 주고 한국판 뉴딜 정책을 하니까 지자체 협조해라. 한국판 뉴딜 정책 뭡니까? 소비하고 놀러 가고 8월 17일까지 해가지고 막 황금 연휴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해운대 100만 명 막 제주도 공항 터져 나가고. 이게 언제 기사예요?
7월 21일 문재인이 했는 거예요. 다 에비던스가 있고 증거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누구 때려잡았습니까? 8.15 광화문 집회 때려잡았어요. 이거는 엄청나게 큰 범죄거든요. 이재명이가 자기 친형한테 강제검사하려다가 그거 엄청나게 조사받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강제검사 몇 명 했습니까? 그때 35,000명 했어요. 35,000명. 35,000명에 대한 인권 침해적인 강제검사를 한 사례가 인류 역사에 있을까요? 그런 짓을 문재인 정권이 한 겁니다. 35,000명 중에서 300명밖에 양성 안 나왔어요. 34,700명이 음성 나왔어요. 그걸로 8.15 집회 날은 확산이 없었다는 게 증명이 되어버렸죠. 오히려 자기들이 엄청나게 검사하면서 이거 책임 물어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이거는요 국정농단이고요. 이거는 진짜 사형 당해도 할 말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거 보세요. 뭐 해운대 이게 뭐냐면은 그 당시에 이제 한국판 뉴딜 정책. 자, 8월 16일 날 해운대 모습입니다. 자, 광화문에 모이면은 코로나가 있고 해운대 모이면 코로나 없습니까? 말도 안 됩니다. 예? 참 기가 막히잖아요. 그럼 해운대 모인 사람은 뭐 100만 명 강제검사 했습니까 그때? 안 했잖아요. 민노총 집회도 안 했어요. 8월 14일 날 의사들도 3만 명 모였습니다. 저도 모였는데 의사 집회 때문에는 검사를 안 하더라고. 근데 강화문 집회 때문에는 검사하라. 다분히 뭡니까? 질병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거죠. 맞습니다. 여기 확진자별 발생수입니다. 8월 2일 날 30명씩 발생하던 것이 자 여러분 육안으로 봐도 언제 증가했습니까? 8.15 전후에 증가했죠? 12, 13.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의 잠복기가 며칠이죠? 최장 14일이고 평균 5.2일이죠. 평균 5.2일. 잠복기가 뭐죠? 증상이 안 나타나. 잠복기라는 것은요, 우리가 콩을 심으면 콩을 심자마자 콩 열매가 납니까? 콩이 자라서 열매가 시간이 지나야지 콩이 자라서 열매가 나듯이 잠복기라는 것은 오늘 접촉했다고 해서 오늘 병이 걸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 몸 안에서 이제 정식을 하고 이제 해가지고 이제 그 질병이 발현하는 시간, 그죠? 5일 지나야지 검사에서도 나오고 정상에서도 나올 수 있단 말입니다. 잠복기가 되지 않으면 검사에도 안 나오고 그거 해도 안 나와요. 잠복기란 말은 일반인 의사가 아니라도 다 아시잖아요. 그죠? 잠복기라는 게.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잠복기는 5.2일이기 때문에 8월 15일 날 코로나 사람하고 만났다. 언제 걸린다고요? 최소한 8월 20일 지나서 걸립니다. 그 8월 15일 때문에 증가를 하려면 8월 20일 이후에 저런 빨간색의 현상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8월 15일 날 만났는데 8월 15일 날 166명으로 평소에 5배 증가했다? 손잡자마자 애 낳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8월 16일 날 280명, 30명인데 280명. 뭐 때문에 이게 39, 27, 10배 증가했죠? 평상시보다 10배 폭발한 이유가 뭐죠? 예? 많이 검사해. 뭐죠? 많이 검사해서 그런가? 많이 검사해서 아니죠. 이거 자체가 한국판 문재인의 뉴딜 정책 때문에 생긴 거 아닙니까? 8월 1일부터 8월 15일까지 휴가철에 너무 소비를 진작하면서 사람들이 마스크 벗고 뭐 해수욕장에서 그냥 놉니까? 안고 뭐 사회적 거리두기가 어디 있어요? 뭐 신체적 접촉하고 뭐 물에서 끌어안고 별짓 다 하잖아요. 같이 음식 먹고 다 하잖아요. 이것의 영향은 8월 15일 이전에 최장 14일을 친다면 8월 1일부터 8월 15일 사이에 있었던 일 때문에 있었다는 것은 이건 100% 의사들 100%는 말 잘 안 쓰는데 이 대목에서는 저는 100%라고 말을 쓰잖아요. 8월 16일은 8월 15일 때문이 아니에요.
맞습니다. 절대 아니잖아요. 근데 뭐라고 했어요? 8월 16일 날 문재인이가 광화문 때문에 코로나 폭증했다. 개심하지 않습니까? 문재인이가 8월 16일, 여기 기사 보세요. 8월 16일 날 광화문 때문에 코로나가 폭증했다. 용서할 수 없다. 점쟁입니까? 8월 15일 때문에 폭증할지 안 할지는 8월 20일 지나야 하는데 8월 16일에 이 말을 했다는 것은 벌써부터 그냥 정치적으로 때려잡았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날짜별로. 이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뭐 고발하고 국민 생명 위협 이딴 소리 하고 이런 짓을 했단 말입니다. 이때쯤 되니까 신천지 때려잡은 게 반갑지 않죠. 네. 코로나를 이용해서 옆에 옆집 때려잡는다고 좋아하면 안 돼요. 그 다음은 저거든요. 자기가 때려잡힌다는 거 알아요. 사랑제일교회 때려잡을 때 교회들이 좋아했죠. 정광훈 목사님 시기하는 사람들이. 그러다가 뭐요? 자기들이 교회 폐쇄되잖아. 자기들이 사랑의 교회 뭐 교회 폐쇄되고 막 교회 닫으라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정당하지 않은 일을 벌일 때 그것을 기뻐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우리는 불의를 기뻐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8.15 참가자들 검사했더니 0.9%밖에 안 나왔어요. 해외에서 입고 가는 사람들 전원 검사하잖아요. 한 1.2%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전원 검사하면 한 1% 정도 나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집단 감염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집단 감염은 뭐가 집단 감염이냐? 동부구치소 2,400명 중에서 1,200명 양성. 그게 집단 감염입니다. 무슨 0.9%가 집단 감염이에요. 근데 0.9%를 집단 감염, 살인범, 살인죄 하던 인간들이 동부구치소 정작 집단 감염은 어떻게 했습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딴 식으로 넘어갔잖아요. 그죠? 그럴 수도 있는 일입니까? 아닙니다. 8.15 국민들은 자발적으로 왔지만 구치소에는 자발적으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강제로 있잖아요. 네. 감금을 당해 있잖아요. 국가에 의해서. 이 방에서 너 못 나가 그러면 구치소는 못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방에 확진자고 하루 종일 같이 처박아 난 거예요. 누가? 문재인 추미애가. 그래서 바이러스가 걸린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이야말로 바이러스 테러죠. 노영민이가 뭐라 그랬습니까? 8.15 집회는 살인자다. 살인자면 그러면은 동부구치소는 뭡니까? 기가 막힌 그죠?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자. 3차 폭발이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지금 현재 국민들이 엄청 고통받는 거. 난 3차 폭발이 이게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언제부터 일어났죠? 날짜를 보면 뭐 10월 한 20일 저때부터 쭉 증가했죠? 네. 그래프가. 네. 확진자가 하루 1,000명씩까지 늘고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입니다. 이게 자 민노총 집회가 11월 13일 날 15,000명 있었죠. 네. 11월 13일 날 15,000명 있었는데 11월 13일 날 확진자 몇 명이었어요? 200명. 여러분 10월 3일 날 제인산성 쌓은 거 기억나시죠? 네, 맞습니다. 제인산성 쌓은 날 확진자 전국에서 몇 명 나온지 아세요? 한 60명 나왔습니다. 근데 코로나 위험하다고 무슨 끔찍하게 뭐 천안문 김일성 광장보다 더 끔찍하게 쌓았잖아요. 60명 확진자. 근데 확진자 200명 나왔을 때 민노총 집회한다니까 뭐라는 줄 알아요? 민노총 집회를 막을 명분이 없다. 이런 말 했죠. 문재인 정부가. 그러니까 이 질병을 가지고 이렇게 장난을 치고 있단 말이죠.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짓을 하고 있어요. 자, 아까 전에 조금 전에 봤는 그 3차 폭발이 자 10월 19일 날 뭐라 그랬습니까? 문재인이 지금은 경제를 반등시킬 골든타임이다. 소비 쿠폰 1,000만 장을 뿌리겠다. 10월 20일 날.
그래서 10월 20일 문재인이가 뿌리겠다고 해서 작천가했어요. 예? 네로 왕개처럼 불 지른 게 누구죠? 문재인이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 모든 걸 다 누구 탓하고 있어요? 교회 탓. 강화문 집회 탓. 근데 좌파 목사들 중에서는 교회가 죄송합니다 이러고 앉았어요. 이런 증거가 딱 있는데 보시면 딱 있잖아요. 문재인이 10월 20일 날 1000만 장 뿌렸잖아요. 제가 뭐 위조 기사 쓴 거 아닙니다. 이게 SBS인가요? 기사가? 그래놓고는 3차 폭발이 엄청나게 일어나니까 서울시가 누구 때려잡으려 했습니까? 제일 처음에 8.15 집회 때문이다. 10월 20일 날 자기들이 쿠폰 1000만 장 뿌려놓고 8.15 때문에 지금 폭발했다. 3차 폭발을. 이 엄청난 폭발을 8.15 탓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유명한 말을 한마디 남겼습니다. 8.15 때 했던 게 9월, 10월 돼서 60명 이하로 줄었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출장 갔다 왔냐? 제가 이 박유미라는 사람한테 코로나 바이러스가 출장 갔다 왔냐?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그런 식으로 국민을 뭐 개돼지로 알아도 너무 기가 막히지 않아요? 맞습니다. 자, 저 사람이 했는 말이 교회 성경책 만지지 마라 그랬죠. 교회 성경책 만지면 코로나 걸린다고. 그래서 제가 이거 사진 찍었는데 우체국 가면요 저 사인했대요. 등기 붙일 때. 저도 하루에 100명, 200명 만지잖아요. 그죠? 네. 이거 동사무소 가만히 찍었거든요. 동사무소 이거 뭐 5만 사람 가면 사인한다고 다 하잖아요. 성경책은 코로나 바이러스 있고 이건 없습니까? 그러면 예? 성경책만 있대. 성경책만 치지 마라. 그러면서 제가 이제 지적했던 게 11월 1일 날 문재인이가 만든 5단계 방역. 5단계 정치 방역이잖아요. 제가 이거 나올 때 이 말이 안 된다. 왜 5단계 정치 방역 하냐. 뒤늦게 헬스클럽 사장이 자살하고 예? 뭐 스키장 주인들 데모하고 카페 주인들 데모하고 제가 지적하고 나서 몇 달 있으니까 이제 알더라고. 이게 말이 되냐. 제가 이제 11월 1일 날 말이 안 된다 이거 5단계 이거. 여러분들 제가 5단계 말 안 된다는 거 유튜브에서 계속 떠드는 거 기억 안 나세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이제 뭐 태권도는 되고 뭐더라? 합기도는 안 된다? 뭐 킥복싱은 안 된다? 뭐 말도 안 되는 장난을 쳐도 예? 무슨 카페는 안 되고 식당은 되고 이게 말 되냐고. 카페 주인 생각해봐도 식당에서 맥주 마시는 건 되고 카페에서 커피 마시면 안 되고 그거 왜 그런지 아시는 분 계세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게 5단계 이거예요. 5단계. 내가 제일 처음에 읽어보니까 전문가로서 읽어보니까 기가 막힌 거야. 뭐 이런 게 다 있냐. 지금 와서 이제 국민들이 이게 말 되는 소리를 해라. 정치방역. 제가 2020년 2월달에 정치방역 그러니까 처음에는 무슨 소린가 뭐 정치방역 그러니까 지금은 국민들이 다 정치방역이라고 그러잖아요. 맞습니다. 최근에 제가 다시 만들었는 단어가 유물론 방역. 유물론 방역 딱 하면요 문재인 방역 딱 정확하게 해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해놨어요. 여기 보시면 뭐라고 해놨습니까? 교회는 1단계 때 50% 좌석 한 칸 띄우기죠. 제일 밑에가 교회입니다. 제일 밑에 1단계 때 교회는 50% 제한이죠. 그런데요 1단계에서 제한하는 게 교회밖에 없다는 거 아세요? 1단계에서 제한하는 게 교회밖에 없어요. 영화관도 안 해요. 결혼식장도 안 하고 장례식장, PC방 다 안 합니다. 제한이 없단 말이야. 근데 1단계에서 50% 안 돼 하는 게
교회. 왜 그러죠? 응? 그러니까 유물론 방향이네. PC방보다 못하다는 얘기죠. 자, 1.5단계. 1.5단계는 훨씬 심각해졌을 때잖아요. 1.5단계에서 영화관은 어떻게 했어요? 다른 일행간 좌석 띄우기입니다. 애들이 말장난 되게 해요. 일행간 좌석 띄우기가 뭔지 아세요? 여기 계시는 분들 다 일행이라 그러면 띄울 필요 없어요. 예? 일행간. 일행 100명, 일행 100명 가면 뭐예요? 한 칸 띄우면 돼요. 예? 교회로 따지면 한 구역 다 앉고, 한 구역 다 앉고, 한 칸. 그게 띄우는 겁니까? 뭐 되게 뭐 방역을 하는 것 같죠? 자,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교회 좌파 목사들도 그래요. 꼭 뭐 예배 드려야 되냐? 꼭 대면 예배 드려야 되냐? 그 말 하죠. 그럼 영화관은요? 영화관이야말로 꼭 영화관에 가서 봐야 됩니까? 스마트폰 보면 되지. 근데 영화관은 왜 이렇게 중요해서 1.5단계 때 100명 있으면 한 칸 띄우는 정도로 1행간 한 칸 띄우냐고. 말장난이 되게 심하잖아요. 일반 사람은 그냥 그런가 하면서 보지만 저희 같은 사람은 저게 말이 되냐는 거지. 영화관은 2단계 돼야지 좌석 한 칸 띄우기죠. 2단계 돼야지. 교회는 2단계 되면 밑에 보세요. 뭡니까? 80%거든요. 예? 이 공산당이란 말이에요, 이게. 맞습니다. 이런 5단계, PC방도 보세요. 1.5단계에서는 1행간 한 칸 띄우기입니다. 같이 놀러 간 5명은 같이 막 사먹고 막 안고 해도 돼요. 1행간, 어차피 1행간은 코로나 없어도 한 칸씩 띄우잖아요. 1행 아닌 사람하고 붙어 있나? 예? 오락실도, 뭐, 공연장도 이런 1행간 한 칸 띄우기. 그 대면 예배 꼭 해야 되냐는 사람들한테 묻고 싶어요. 공연장은 그럼 뭡니까? 공연장. 그죠? 영화관, 공연장. 꼭 해야 됩니까, 이거? 집에서 스마트폰 보지? 그건 감동이 없다며. 근데 사실요, 저도 집에서 스마트폰으로 예배 안 돼요. 스마트폰 보다가 전화 오면 전화 받고 누워가지고 스마트폰 보고 예배가 됩니까? 한번 해보세요. 되는가? 안 되죠? 예? 그게 악마 같은 소리예요. 맞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스마트폰으로 집에서 뭐 과자 먹으면서 전화 받으면서 TV 보면서 스마트폰 보면서 무슨 예배를 드려? 맞습니다. 예? 그러면서 영화관은 경건하게 옷 차려입고 가죠. 옷 차려입고 정장 탁 차려입고. 그게 기본 생각이 틀린 거죠. 이런 것들을 보시면 여기 보시면 뭐 마스크 가지고도 장난했잖아요. 마스크. 마스크 가수는 안 써도 된다. 목사님은 써야 된다. 네, 질문을 그때 많이 했어요. 자, 집회에서는 써야 된대. 야외에서. 그러면 야외에 왔는 집회에 왔는 가수는 써야 되냐? 또 써야 된대. 서울시 직원이 그거는 참 왜 써야 되는지 없는데 참 웃기는 거예요. 웃기는 거. 예? 그때 달라요? 그때 다른 게 아니에요. 유물론으로 생각하면 돼요. 내변은 쓰잘데기 없기 때문에 내변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스크도 써야 되고 내변은 모이면 안 되는 거예요. 코로나가 없어도 예배는 안 되잖아요. 공산당은. 정치 집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집회는 마스크 써야 되는 거예요. 그때 다른 게 아니에요. 맞습니다. 유물론적인 건 중요하기 때문에 마스크 쓸 필요 없고 최대한 보장해야 돼요. 백화점은요, 지금까지 코로나 생기고 나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인원 제한한 적 없다는 거 아시죠? 왜? 백화점은 유물론적으로 중요하거든요. 대형마트, 백화점 이런 거는 절대 대형마트
이때 한번 상생해야 되지 않습니까? 동네 슈퍼 가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하면서 동네 슈퍼에서 10명이야 이렇게 손님 받는 동네 슈퍼도 살리고 대형마트가 꼭 해야 됩니까? 예? 꼭 해야 된대 문재인은. 네. 아 이게 이제 시설 재개 기준이죠. 시설 재개 기준. 이것도 제가 만든 게 아니고 문재인가 만든 거예요. 시설 재개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요 비고에 보면 잘 있죠. 소독 후 하루 정도 환기 후 사용 재개 권고. 문재인이 한 거예요. 확진자가 생겼을 때 소독 후 하루 정도 환기 후 사용 재개 권고. 병원에서 확진자 생겼을 때 어떻게 하죠? 최소 2시간 환기 후에 쓰라고 했어요. 응급실, 자 밑에 응급실은 최소 4시간 후에 써라. 확진자 생기고. 근데 사랑제일교회는 확진자 생겼다고 80일 폐쇄했습니다. 80일. 지금 상주 열방센터 계속 폐쇄하고 있습니다. 나 의학적인 근거를 묻고 싶어요. 예? 2시간 후에 쓰라며. 아픈 환자도. 근데 왜 상주 열방센터는 계속 쳐닫아요? 그게 바로 정치적인 것이라는 거죠. 의학적인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대구에서 나왔는 그때 논문이잖아요. 제가 이 Y10이 저 깠던 논문이잖아요. 여기 보면 27배가 27fold higher than 이렇게 돼 있죠. The number of confirmed case. 그러니까 confirmed case가 뭔가 코로나로 진단된 사람의 27배가 있더라. 대구 경북 코로나 때 진단 안 된 사람이. 그러니까 코로나 걸린지 모르고 사는 사람이 코로나 걸린 숫자의 27배였다는 거예요. 대구 경북에서. 저는 이게 이제 대구의 대학병원들이 검사했던 수치거든요. 똑같아요. 며칠 전에 기사가 나왔습니다. 며칠 전에 여러분들 인터넷에 뒤져보시면 인도 관련 코로나 관련인데 인도 국민들이 한 3억 명이 감염됐다. 코로나에 지금까지 3억 명인데 여기 뭐라고 적혀있냐면요. 제일 밑에 보면 공식적인 인도 확진자 수의 30배. 그러니까 인도도 우리나라 27배 나왔죠. 대구 경북에서 확진된 사람보다 모르고 다니는 시민이 27배가 있었다. 근데 인도도 확진된 사람보다 모르고 다니는 사람이 30배가 있다. 30배. 똑같잖아요. 27배나 30배. 며칠 전에 나왔는 기사거든요. 근데 언론들이 저희들은 이런 걸 날카롭게 딱 보죠. 체크를. 근데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자기들 스스로 그때는 또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지만 우리가 의미를 설명하면 실질적으로 코로나라는 것은 무증상 감염자가 많은 특징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코로나에 진단 안 된 사람이 30배라는 얘기예요. 깜깜이 감염이 되게 많다는 얘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정치적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바이러스라는 얘기죠. 왜? 깜깜이 감염이 많으니까 저기 왕창 해가지고 저 사람 나쁘다. 코로나 걸려서. 여기는 검사 하나도 안 하고 나쁘다. 검사했더라면 진단될 사람이 30배나 더 있다는 거죠. 30배나. 교회에 집중적으로 검사하면 숫자가 많겠어요? 안 많겠어요? 많이 나왔어요. 당연히 많죠. 깜깜이 감염이 30배가 높으니까. 예? 청와대에 검사하면 왕창 나오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부분이 불만을 가진 부분이 최근에 니네들 봐라 공중파에서 다 얘기했지 않냐. 인도에서도 깜깜이 감염이 30배라는 거. 30배라는 걸 쥐가 말하면서도 정부가 그렇게 한다고 우리가 지적하면 또 그때는 아니라고 그래. 무슨 대깨문처럼. 그래서 30배나 깜깜이의 특징이 있는 게 코로나이기 때문에 문재인이가 교회에서 나왔다. 전철에서는 안 나와요.
희한하죠? 예? 대전 버스에도 안 나와. 대전 버스도 안 나와요. 그 바이러스가 희한해. 전철에서는 언제 쏟아질지 모르겠어. 백화점에서도 잘 안 나와요. 검사를 안 하잖아. 그죠? 그 다음에는 나오면은 무조건 교회잖아. 교회. 전철 타고 와도 교회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러니까 이놈들이 이런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바이러스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거잖아요. 자, 사회적 거리두기 했나요? 안 했습니다. 마스크 썼나요? 안 썼습니다. 제일 나쁜 게 뭐죠? 음식 먹는 거라며. 교회에서 음식 먹으면 큰일 나잖아요. 아, 교회에서 음식을 먹었다고. 저들은 왜 오뎅 처먹어요? 예? 저러고 있는 거예요. 아, 저거 방역 수칙 위반 아니냐? 했더니 뭐라 그랬죠? 저것들이 저거는 공무다. 아유, 저거는 공무래 공무. 경찰도 공무원은 안 뛰어도 된다는 거. 이거는 공무다. 내가 하는 거는 죄가 아니다 이거지. 예? 지가 온갖 죄 다 하면서 문재인이는 니네들은 개돼지고 나는 하는 건 뭐든지 죄가 아니야. 남을 때려도 내가 때린 거는 거룩한 거야. 거룩한 폭력이야 그냥. 어? 뭐 이렇게 기가 막히잖아요.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제가 제발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마라. 코로나 바이러스를. 니네들 오뎅 처먹는 게 중요하냐? 그럼 국민들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는 오뎅 안 먹고 야외에서 집회하겠다니까? 이 속 터지는 현실에 대해서 집회 못하게 하잖아요. 여기 계시는 분들 얼마나 억울해요. 야외에서 집회도 못하고. 맞습니다. 그죠? 이 보세요. 우상호가 신도림역에서 서울 지하철 1호선 지하 공약, 서울시장 공약하면서 뭐예요? 5명 이상 모이지 말라며 이번 설에서 며칠 전이잖아요. 저들끼리는 X자 압수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나타고, 어? 여기 보면 국회의원, 구청장 4명, 예? 국민들한테 고발하고 갑질하는 인간들이 이러고 있다니까요, 이게. 화가 안 납니까, 이런 거 보면? 말도 안 됩니다. 예? 화가 나죠? 네, 감사합니다. 예? 말도 안 끝까지 나죠? 한마디 하세요, 뭐. 이런, 얘들한테 한마디 하세요. 예? 천벌 받으세요. 천벌 받으세요. 다 착해가 욕을 잘 못하네. 야이, X 이래야지. 예? 맞습니다. 교회는 저것들을 익하면서 교회 보세요. 위에 자 교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다 했죠. 네. 저거 폐쇄했다니까 저거를 공산당처럼 사회적 거리두기 저것들은 이러고 있으면서 그죠? 밑에서 저 백화점 바글바글하면서 이게 코로나가 위험해서 하는 짓이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절대 안. 절대 안. 문재인이 입 확 벌렸죠. 네. 저로 코로나 확 들어가면 좋겠죠. 아멘. 저게 뭡니까? 신년 기자회견 때 입 확 벌리고 중요한 건 뭐죠? 마스크 안 썼잖아요. 맞습니다. 마스크도 안 썼어. 나는 주유소 기름 넣으러 가도 아저씨 마스크 쓰세요. 막 아, 밖에서. 근데 여기 사람들 이만큼 많이 앉혀놓고 문재인이가 저렇게 자기는 마스크 안 쓰다니까. 예? 내가 문재인이 왜 마스크 안 쓰는데? 예? 나 이제 할 말이 생겼다니까. 저보고 마스크 안 쓴다 그러면 왜 문재인은 안 쓰는데 여기서? 어? 그러면 예? 할 말이 없잖아 저기들이. 이거 보세요. 국민들 5명 이상 모이지 말라 해놓고 집회 못한다 하면서 저거들은 손에 하나씩 뭐 들었죠. 턱턱 들었네. 저기 뭡니까 저거? 박영서이는 뭐 마스크도 안 쓰고 막 먹는 거 하나씩 들고 왜 국민들은 음식 먹지 마라 그래? 교회에서는 먹지 마라 그래? 착해요. 때리치기고 싶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맞아요. 그죠? 여기 보세요. 뭡니까요? 얼상 안고 앉았어.
사회적 거리두기는 고사하고, 예? 야, 우리는 막 2m씩 떨어져가 마스크 쓰고 이러는데 저것들은 저러고 앉았다니까? 서울시장 하겠다니까. 그러면서 국민들 보고는 마스크 쓰라. 사회적 거리두기 해라. 예? 이런 소리 하는 거죠. 여기 보세요. 시장이 막 바글바글해요. 저한테 막 시장 막 제보를 되게 많이 딴 것도 또 주셨는데. 이게 보세요, 이거. 저러면서 2m씩 떨어져서 5명씩 집회는 하지 말래요. 어이가 없어요. 예? 기가 안 차. 기가 안 나는 거죠. 예? 뭐 저것들은 뭐 부산 오뎅집 앞에 뭐 난리 났네. 예? 뭐 왜 야외 집회는 왜 못하죠? 사회적 거리두기 하고 이게 인권 탄압이라니까 이게. 맞습니다. 이거 보세요 이거 뭐. 오뎅 서로 먹으려고 난리입니다 이거. 그래놓고는 5인 이상 모임 신고하면 10만원 상품 걷는다. 국민들에게. 우리는 왜 상품권 안 주죠, 저거? 예? 저거는 공무래, 공무. 웃기잖아요? 김어준이도 7명 막 해가지고는 뭐 업무라 그러고. 말이라도 못하면 밉지라도 않지. 예? 5명 이상 모이면 신고해라. 국민들끼리는. 예? 이거 뭡니까, 이거? 이거 광복절이고. 뭐. 그래 놓고는 이 광복절 집회 때 코로나 퍼졌다고 사람 구속했다니까요? 김수열, 김경재 총재. 이 제값을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이거를. 저것들은 오뎅 처먹고 다 하면서 동부구치소 1200명인데도 구속 1명 했습니까? 1명도 안 하고 이런 짓을 해요. 교회 폐쇄, 방역수칙 위반. 방역수칙은 누가 정했는데, 그걸 말도 안 되는 거를. 저것들은 다 공무고, 오뎅 처먹고, 마스크 벗고 다 끌어안고 별짓 다 하면서, 교회는 마스크 쓰고 2m 떨어져서 예배 드리는 것도 안 된다. 그거 어느 나라 법이에요? 예? 그래서 예배를, 교회를 막 폐쇄하고, 그죠? 교회 폐쇄하는 법 없다 그러더니 막, 요즘 다 폐쇄하잖아요. 상주 열방센터 뭐, 그 다음에 뭐, 노마스크 설교, 노마스크 기자회견부터 처벌해야죠. 맞습니다. 왜 설교만 노마스크 설교라고 그래요? 맞습니다. 그죠? 착하신 분들도 욕 나온다니까요. 맞습니다. 이게. 예? 간 큰 교회, 대면 예배 강행. 저것들 오뎅 처먹을 때는 간 크지 않고, 남들은 간 큰 교회에 예배 드리는 걸 가지고, 예? 많이 또 참, 열방센터, 예? 열방센터 아직도 문 닫았어요. 교회 관련 시설은 뭐 완전히, 왜 지금 시설 폐쇄했는지 모르겠어요. 자, 10월 3일날 기억나세요? 드라이브 스루도 위험하다. 집회 못한다 해서 자동차 타고 한 대씩 9대 자동차 시위하겠다는 거, 그게 위험하대요. 차 한 대에 1명씩 타고. 그때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9대 운전수가 시위 드라이브 스루 끝나고 나서 9명이 내려서 잠깐 얼굴 볼 수 있지 않냐. 그게 위험한데 9명 모여서 오뎅 처먹는 거는 말도 안 되잖아요. 드라이브 스루가 위험하다. 국민 방역에 저항하는 걸 이딴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방역입니까? 응? 정세균이도 이거 뭐 드라이브 스루 안 된다. 드라이브 스루도 현행범 체포한대요. 차 몰고 가는데. 네? 차 한 대에 운전사 1명 이상 타도 안 되는 거를 차가 9대 가는 게 현행범 체포 대상. 왜? 코로나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인간들이. 이 보세요. 완전히 명박상선. 이때 확진자 60명 나왔어. 60명.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거 완전히 중국보다 더한 인권 유린이죠. 아직도 이러고 있어요.
이거 반드시 죄값 물어야 됩니다, 이거. 맞습니다. 교회에 일해놓고, 집회에 일해놓고, 이게 진짜 정치 방역의 김일성 유물론 방역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이 교회는 뭐, 예? 오뎅 먹을 때는 바글바글하고, 교회는 뭐, 이렇게 폐쇄. 너무 잘 붙여요, 노란색으로. 예? 목사님도 이 눈물 흘리게 만들고, 저것들은 오뎅 처먹으면서, 예? 이래야 되겠냐는 거죠. 교회 대인저 해놨어요. 저기 보시면 대인저. 뭐가 대인저야? 예? 교회가 뭔 대인저야? 진짜 위험한 줄 저렇게 쳐놓으면 또 위험해 보여요. 그죠? 이런 짓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짓들을. 예? 교회 크리스마스 날 이렇게 폐쇄를 하고, 교회 폐쇄를 아주 쉽게 붙여 요즘에는. 그래놓고 2월 1일 날 원래 교회 예배 통한 학사는 거의 없었다. 노라도 있고 교회 폐쇄 다 시키고 나서는 교회 예배 통한 학사는 거의 없었다. 참 기가 막히죠, 그죠? 기가 막힙니다. 그래놓고는 또 뭡니까? 5명 이상 여기 보시면 집에서 예배 드리면 경찰들을 데리고 쳐들어가겠다. 여기 있죠? 가정집에서 제일 밑에 있네. 5인 이상 예배 드리면 경찰 대동해서 쳐들어가겠다. 예? 남양주 시청 조강한 시장 팔찌시 웃기는 잡아 넣는다니까요. 그래놓고 뭐예요? 1월 7일날 11월달에 세계로 교회에 이게 예배 폐쇄하고 나서 교회 폐쇄하고 속이 터져가지고 사람들이 기자회견 했는데 기자회견한 사람 저는 코로나 검사 받아래. 야외에서. 근데 왜? 물어봤죠. 왜 받아야 되는데 5명 이상 모였대요. 그럼 박영선도 5명 이상 모였으면 남대문 시장에서 오뎅 처먹은 인간들도 다 코로나 검사 해야지. 맞습니다. 예? 자기들은 안 해. 여기 보시면 열방센터도 1월달에 11월달에 열방센터 간 사람 1월달까지 코로나 강제검사 받으라고 이런 짓을 하고 있어요. 집에서 이렇게 춤추래. 마스크 벗고. 이게 정부가 돈 들여서 만든 코로나 동영상. 근데 집에서 마스크 끼고 예배 드리면 경찰 와서 잡아가겠다. 마스크 벗고 6명이 춤은 춰라. 응? 이게 뭡니까? 국민들을 우매화 정책을 하는 거죠. 중국이나 북한 같은 데 가면요, 이렇게 막 동네 집단춤 이런 거 공산국가들이 많이 하잖아요. 춤이나 추라는 거지. 머리는 비우고, 머리에 뭐 의식이 들어가면 안 된다. 민주주의 의식이 들어가면 안 되고, 신앙이 들어가면 안 되고, 이런 짓을 합니다. 전체를 보세요. 바글바글하게 해가지고도, 아이고, 뭐, 그러면서 교회는 위험하대. 전철은 또 코로나가 안 나와요, 한 번도. 참 희한하죠. 거기 누가 논문을 썼으면 좋겠어. 전철은 왜 코로나가 안 나올까? 사법고시는 확진자도 시험 치게 합니다. 확진자도. 코로나 걸린 사람도 시험 치게 해줘야 된다. 코로나 안 걸린 사람도 예배 드리면 안 된다. 네? 교원 시험도 코로나 걸린 사람도 치게 해줘야 된다. 뭐 이렇게 했습니다. 예? 이건 중요한 거죠. 시험은 중요한 거지. 예배는 중요하지 않은 거지. 근데 뭐예요? 반대적인 생각이 있는 사람도 존중해야죠. 나 예배가 중요하다, 시험보다. 이런 사람은 막 개돼지 취급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게 유물론이에요, 유물론. 예배는 이렇게 하고 밑에 시험은 치고. 네? 교회는 폐쇄하고
이영훈 목사가 교회는 텅 비어서 이제 뭐 흩어지는 교회 한다면서요. 이 기회에 그냥 문 닫지 그냥. 예? 이영훈 목사는 흩어지는 교회 한다 했죠. 이거 다 흩어지고 치우지 뭐 그냥. 그죠? 백화점은 모이는 백화점하고 교회는 흩어지는 교회. 예? 전철은 모이는 전철. 예? 참 재밌습니다. 동부구치소 사건. 이 사건도 반드시 이거 추미애 이거 구속해야 됩니다. 이거. 맞습니다. 윤석열이 때려잡는다고 1200명을 감염시켰잖아요. 그 중에서 3명의 사망자가 나왔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왜 추미애가 책임을 안 져요? 맞습니다. 희한하죠, 좌파들은. 세월호는 뭐 난리치다가 추미애 셀프로 마음에 짐 들었답니다. 1200명 감염시켜놓고 나 이제 마음에 짐 들었다. 네? 처벌도 안 받고 마음에 짐부터 들어요. 박근혜 대통령 다 잡아놓고 교회를 농간하죠, 문재인이가. 이러면서 예배와 기도가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지 못합니다. 이딴 소리를 하고 앉았고, 거기 가는 총회장 목사는 아멘 그러고 앉았고, 이렇게 예배와 기도가 소용없다는데, 예? 문재인 K방면 믿습니다 그러고 앉았고, 이 목사들 가가지고 예배와 기도가 소용없다, 예배 드리지 마라 하는데 아멘 하고 앉았잖아요. 이 사람들이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총회장 목사래요. 한심합니다. 한심해요. 한심합니다. 정말. 이게 목사들 이런 모욕적인 말을 들었는데 문재인한테 이거는 반드시 우리 사과받아야 돼요. 맞습니다. 예배와 기도가 마음의 평화를 줄 뿐이다. 예배와 기도가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지는 못한다. 전철은 지켜준다. 문재인은 지켜준다. 네? 남대문 시장은 지켜주는데 교회와 예배와 기도는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지 못한다. 그럼 예배와 기도가 지켜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이 말대로 하면 없잖아요. 굉장히 모욕적인 말입니다. 한국교회. 한국교회의 모욕적인 말인데 이 말을 받아들이면서 교회 폐쇄가 시작된 거예요. 맞습니다. 이 말을 총회장 목사들이 받아들이면서 백화점은 이런 크리스마스 날 확진자 나왔는데도 이러고 있어요. 확진자 나왔는데도. 크리스마스 날 사진이에요 이게. 근데 교회는 크리스마스 원래 예배 못 드렸죠? 예배 드린 사람은 다 불법한 겁니다. 자수하세요. 예배 드린 사람. 전철 타고 남대문 시장 가서 오뎅 사 먹는 건 되는데 전철 타고 교회 들어갔으면은 자수해야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샤넬 대기줄이 크리스마스 때 4시간씩 줄 선대요. 요즘에 그러는데 막 이게 막 없대요. 물건이 없대요. 명품이 막 부탁해야 된다던데요. 이 막 명품 백 이런 게 막 없다네. 막 그게 막 아무나 못 들고 다니고 막 살라고 부탁해야 된대요. 맞아. 나오면 연락 달라고. 근데 연락을 안 준대. 백화점. 줄 섰는 거 봤어요. 명품 백 하나 살라고. 근데 교회 가가지고 줄 서 있으면 신고합니다. 112에. 맞습니다. 예? 확진자가 나왔는데 이랬다 이래. 확진자가 나왔는데 웨이팅 번호 114번 고객님. 웨이팅 번호 114번. 교회는 신고한다니까요. 모이면. 예? 백화점은 확진자 나와도 쉬쉬하고 절대 폐쇄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확진자 한번 나왔다 하면 막 뉴스 타고 그 다음부터는 막 중재인 돼가지고 폐쇄. 제가 그러잖아요. 확진자 나와서 목사님들한테 확진자 나오면 어떡하라고. 어? 지네들은 맨날 나오면서 동부구치소는 뭐 1200명이 나오면서 뭔
확진자 나서 확진자 나오면 죽을 죄진 것처럼 그러잖아요. SBS 방송국도 나왔다니까요. 네. 아무런 그런 거 없어요. 에버랜드도 나왔다니까요. 그래도 뭐 장사 다 해요. 네? 이런 짓들을 하고 있습니다. 파주 운정 참좋은교회 주민신고로 폐쇄된 예? 이런 짓들을 하고 교회 발이라고 지하철 10번씩 탔는 사람도 교회 발이 돼 그냥 예? 확진 나오면 다 교회 발이에요. 지금 이거 보세요. 확진자 60명 나올 때 이렇게 했어요. 확진자 1000명 나와도 백화점은 바글바글하고 60명 나올 때 집회는 못하고 이 죗값을 치러야 된다니까요. 이런 정치 방역에 대해서. 맞습니다. 예? 이런 짓을 했는 거 자기들도 부끄러울 거예요 보면. 성탄 전날 예배 못 드린다. 산타도 재택근무. 예수님도 재택근무. 예? 예수님도 재택근무. 그래서 왔을 때 찬송 금지. 찬송 금지입니다. 예? 찬송 금지예요. 큰일 날 소리지. 통성기도 금지. 그죠? 이게 뭐냐면은 제가 이렇게 했는데 교회 예배는 크리스마스 날 안 되는데 만원 전철은 된다. 이유가 뭐죠? 전철이 교회보다 중요하다. 다른 이유는 없어요. 관공서는 다 하는데 예배는 안 된다. 관공서가 중요하다는 거죠. 관공서가 보세요. 사람 엄청 많아요. 백화점은 예배보다 중요하다. 변호사 시험도 예배보다 중요하다. 식당에서 밥 먹는 것도 예배보다 중요하다. 영화관도 예배보다 중요하다. 아까 봤죠? 학원도 예배보다 중요하다. 동네 PC방도 예배보다 중요하다. 이게 지금 문재인 방역입니다. 교회 왜 다니죠? 예? 이 기회에 그냥 없애요. 동네 PC방보다 못한데 뭐 예? 이게 맞습니까 이게? 말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유물론 방역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맞습니다. 유물론 방역. 자 이게 지금 코로나 백신 맞았는 숫자인데 지금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가지고 1억 3천만 명이 넘었습니다. 코로나 백신 맞았는 사람 숫자. 우리는 코로나 백신 구경도 못했죠. 외국은 1억 3천만 명 맞았다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같은 나라는 지금 이제 국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가죠. 백신 맞고 나서. 예배도 마음대로 드리고 그냥 마스크도 쓰지 말고 뭐 하여튼 대규모 영화 공연도 보고 일상으로 돌아간다는 경제를. 왜? 코로나 백신 맞고 모더나 화이자 95% 항체가 생겨가지고. 근데 뭐요? 우리나라는 백신 구경도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마스크 덮어 씌고 예배도 못 드리고 집회도 못하고. 누구만 신나요? 문재인만 신나지. 맞습니다. 지금. 근데 이게 백신 참사 아니에요. 백신 참사. 지금 자영업자들 9시 되면 문 닫아야 되고 장사도 못하고 망해가지고 지금 속이 터지는데 빨리 일상생활 돌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외국은 지금 1억 3천만 명 백신 맞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백신 구경도 못하고 있다. 참사죠, 참사. 여기에 대해서는 책임져야 됩니다. 한 달이면 국가 경제가 수십조가 파탄 나거든요. 지금 백신이 한 달 늦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번 달에 들어옵니까? 다음 달에 들어옵니까? 이제 뭐 러시아산 구하러 다닌다면서 하다가 아스트라제네카는 지금 말이 많잖아요. 네. 65세 이상은 맞지 마라 그러는데 정작 맞아야 될 사람은 65세 이상인데 요즘 65세 이상 분들이 맞을 백신이 없어요. 근데 그게 3월, 4월 돼도 아스트라제네카 외에는
국민들한테 보급될 가능성이 굉장히 낮은 거죠. 백신 참사를 이렇게 놓고도 책임 안 지고 동부 우지도 참사를 이렇게 놓고도 책임 안 지고 중국 바이러스 다 수입해 놓고도 책임 안 지고 참 편한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오늘 정리를 한번 하고 제대로 알려야 되고, 제가 좀 많이 알려가지고 이제 좀 아시잖아요. 네. 그죠? 좀 정확하게 얘기하니까 쟤네들도 기가 좀 죽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죠? 이런 말 하면은 저희들도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좀 우리가 정확한 내용을 알고 국민들도 정확하게 무엇이 문제인지 오늘 받는 거 이런 것들을 싹 해야 되죠. 하여튼 뭐 조금 오늘 한 1시간 했으니까 오늘 일단 마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질의응답 질의응답. 네, 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질의응답 하십시오. 네. 네, 너무 중요한 내용들, 그리고 너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분들, 이제 정말 희망이 되는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요. 이 시간에는 질의응답 시간을 조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혹시 이 정치 방역에 대해서 혹시 궁금하시거나 아니면 오늘 들었던 내용들 중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 듣기 원하시는 부분 있으시면 좀 질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네. 얼마 전에 네. 만두하고 TV에서 만두하고 찐빵을 네. 맛있는 집 맛집 해가지고 일요일날 이제 언제 한 번씩 하는 것 같아요. 네. 내 동생이 얘기해서 제가 갔는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 3시간 반을 줄을 서서 샀어요. 사람이 엄청 많더라고요. 네. 근데 우리가 일반인이 이거는 정치 오한필염은 정치 쇼다. 정치도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일반인들이 잘 듣질 않더라고요. 네. 근데 의사협회 이동욱 회장님이 말씀하시면 이게 전파를 굉장히 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회장님의 말씀을 자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좀 이렇게 질문은 아니었고. 네, 맛집 같은 데 가면은 사람들이 막 모이는데도 그런 데는 사실은 정치 방역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관심이 없는데 정말로 정부에 약간 반하는 집단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력한 정치를 방역하기 때문에 우리 이동훈 회장님 같은 분이 목소리를 내주셔야 우리가 정말 그런 데서 조금 희망을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좀 어떻게 보면 부탁의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좀 네, 지금 질문하시고. 일전에 그 감염자가 확진자가 1000명이 넘었다 그래서 굉장히 또 호들갑을 떨고 하다가 또 최근에는 또 뭐 300명대로 또 떨어졌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롤러코스터 타듯이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는 게 지금 이 바이러스의 실체가, 대한민국의 실체가 맞는지 굉장히 저희는 좀 의심스러운 부분을 가지고 있어서 이 관계당국에서 자기들 그 맘먹은 대로 올리고 내리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까지 하는 분들이 사실 많은데, 그게 어떻게 돼서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측면도 일면은 있는 거죠. 제가 그 대구 경북 코로나 대구 그 가톨릭대하고 경북대 병원 논문을 오늘 말씀을 드리고, 인도의 그 정부의 발표 그 부분에서 이제 우리나라도 한 27배 정도 깜깜이 감염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진단 안 받고 넘어가는 경우가, 진단 받고 넘어가는 경우에 27배다. 그러니까 이 인도도 마찬가지라는 결과가 지금 자기들도 공중파에서 다 보도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깜깜이 감염이 많기 때문에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임의적으로 좀 많이 검사를 하면 더 많이 나오고, 그리고 또 뭐 무증상이 많기 때문에 모르고 넘어가는 그런 사례들이 많고,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있는 거죠. 그 무증상 감염이라는 말이 맞는 겁니까? 무증상으로 감염이 됐다. 그렇죠. 감염이 됐는데 증상이 없다. 그렇죠. 그거를 그 감염으로 분류를 하는 건가요, 실질적으로? 감염인데
감염인데 증상이 없는 걸 무증상 감염이라 그러고 감염됐는데 증상이 있는 거를 증상 감염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감염자 중에서 다 증상을 나타내는 건 아니니까 증상이 없는 사람은 무증상 감염이 되는 근데 실질적으로 그런 분들이 입원을 해서 어떤 그 안에서 머무는 동안에 격리가 돼서 머무는 동안에 뚜렷한 어떤 그 치료를 받지도 않고 그냥 뭐 일정한 시간 돼가지고 그냥 뭐 괜찮다고 하면서 나가라고 하는 그런 사례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감염이 됐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런 경우에? 그러니까 그게 이제 치료 목적이 아니고 격리 목적으로 우리 격리를 했다고 봐야 돼요. 네. 격리를 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은 치료가 무증상자는 네.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치료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격리를 시키기 위한 거죠. 근데 지금 너무나 의심이 많은 그런 그 상황에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그 질병관리청의 말만 우리가 믿고 그렇게 그 있어야 되느냐에 대한 그 의문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정말 이게 정확한 어떤 그 방역을 하고 또 실질적으로 이런 그 통계가 맞는지에 대해서 좀 의사협회라든지 이런 데서는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나 그런 그 계획 같은 것들을 가지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이게 이제 코끼리처럼 딱 있는데 코끼리의 코를 딱 만지고는 문재인 정부는 코끼리는 코처럼 생겼다. 아니면 다리를 딱 만지고는 기둥처럼 생겼다. 이런 식으로 이제 왜곡을 하는 경향이 많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질병을 가지고 자기 편의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상당히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개선돼야 되는 부분들, 지금 말씀하시는 의도가 이제 무엇인지 알겠는데 그 믿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정부의 이런 발표를 믿을 수 없는 부분들이 예. 좀 어떻게 공정하게 하지 않기 때문에 네. 공정하게 하지 않기 때문에 적용을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불신이 생기는 거죠. 분명하게 지금 제가 계속 지적하고 있는 부분들이 공정하지 않은 부분. 사실은 별로 치료나 격리가 좀 덜 필요한 사람을 치료나 격리를 많이 시키고 또 뭐 자기들은 안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저도 좀 질문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이 무증상 감염에 대해서 초창기에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이 전 세계에 알려지고 이제 정부의 이 언론사들에서 인터뷰를 할 때 의사 선생님들 대부분이 무증상 감염은 의학적이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이게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증식이 되면 몸에서 자연스럽게 염증 반응이 나타나고 그렇게 증상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데 만약에 증상이 없다는 건 바이러스가 그만큼 활동을 못하고 있다라는 건데 그러면 감염의 위험이 없다. 분명히 처음에는 의사 선생님 대부분 그렇게 얘기를 하시다가 이제 WHO에서 무증상 감염을 공식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는 뭐 누구나 무증상 감염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좀 의견이 있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어떤 무증상 감염이 정말로 이게 이 코로나에서만 이렇게 나타나는 증상인지 아니면 이전에 있었던 모든 바이러스 질병 중에도 이런 모든 질병이 다 그런 거죠. 무증상이 있는 거죠. 모든 질병. 네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양성 확진을 받았던 어떤 환자분 이야기인데요. 자기가 처음에 확진을 받은 보건소에서는 뭐 예를 들어 수치가 38이 나왔는데 38 수치가 나오니까 거기서는 38은 양성이다 해서 시설로 보냈다고 합니다. 근데 시설로 보냈더니 거기서 맨 처음에 6이 나왔는데 38이 나왔는데 거기는 36 이상이 되면은 양성이어가지고 제가 좀 헷갈리는데요. 하여튼 36이라는 수치에 안 맞아서 양성을 하는데 이쪽은 38이어가지고 또 38.1이 나왔는데 또 양성이라고 이렇게 그분이 돌아다니면서 양성 판정을 받는데 수치가 기관마다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치가 왜 다른지에 대해서 혹시 좀 알고 계시는지가 있는? 수치는 자기들이 정상 범위라는 게 있으니까 옆에 보면 항상 어떤 수치가 나왔을 때 자기들이 이제 정상 범위로 보는 그런 값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보수 국민들이나 자꾸 그런 방향으로 자꾸 포커싱을 하는데 그런 거는 오히려 문재인 정부한테
엮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꾸 그래서 제가 이제 초장부터도 그런 쪽에 자꾸 어떤 포커스를 두면 오히려 문재인 정부의 오늘 제가 말씀드린 1시간 동안 너무 파렴치한 정치 방역에 대해서 이게 오히려 문재인 정부의 살 길을 좀 주면서 그 사람들한테 본질을 흐리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장 국민들이 쉽게 말할 거는 공정하게 하라는 거죠. 쟤네들은 바이러스를 일단 일반 초등학생이 봐도 공정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자기들은 마스크 벗고 오뎅 처먹으면서 남들은 마스크 쓰고 뛰어도 집회 못한다, 예배 못한다 하는 어떤 공정의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고 자기들은 그 부분이 바이러스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치명적인 약점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공산주의의 모순이 있는 거거든요. 공산주의자들은. 그러니까 이제 그런 모순적인 부분을 얘기해야지 그런 걸로 하면 얼마든지 말장난에 휘말려가지고 지금 말하듯이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본질을 흐린다. 유물론 방역적이 있거나 이런 부분들을 흐린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쪽으로 오히려 초점을 흐리지 말고 딱 명확하게 지금 1, 2, 3차 폭발 그 다음에 저쪽에 동부구치소 사건 중국 다 수입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코로나 다 확산시킨 거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을 얘기해도 되는데 자꾸 지역적인 부분을 얘기하면서 그런 쪽으로 화제를 전환시키는 이슈를 자꾸 전환시키려고 하면은 그것은 조금 마이너스가 됩니다. 말씀해 주시죠. 지금 다른 질병과의 비교를 좀 했으면 하는데요. 가장 우리가 조금 염려스러운 게 코로나 사망률이라고 그러죠. 사망률이 약 한 1% 정도 예상을 하는데 다른 질병, 코로나하고 유사한 질병들의 그 어떤 사망률이나 이런 거 혹시 비교된 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코로나 질병의 사망률이 옛날에 그 메르스나 사스보다는 훨씬 낮죠. 매우 낮죠. 근데 전파력이 더 강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봤을 때 코로나가 그렇게 막 겁나는 질병이라고까지는 보기 힘든데 이제 전파력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런 상태고 한 거니까 사실 또 노인층에서는 조금 사망자가 나오지만 노인층들은 폐렴에 걸려도 돌아가시고 다른 원인으로도 돌아가시기 때문에 코로나라는 질병에 대해서 너무 과대한 공포 조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적절하지는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우리 몸에 자가면역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가면역이라는 게 있어. 예를 들어서 옆에 똑같은 균이 와도 내가 면역체가 약한 사람은 거기에 그걸 빨리 병기 내에 감염이 돼서 그 약한 사람일수록 더 이제 나중에 돌아가신다든지 이런 게 있고 면역력이 강한 사람은 옆에 수도가 한다든지 혼역을 한다든지 더한 균이 와도 내 자체에서 면역력과 싸워서 내가 이겨내잖아요. 그러니까 무증상이라는 게 그런 증상을 받았어도 예를 들어서 우한폐렴이나 이런 걸 받았어도 내 자체가 이겨내는 거 아닌가. 그리고 저는 우한폐렴이 아니더라도 앞으로 계속 이거보다 또 다른 바이러스가 또 나오고 이럴 텐데 만약 우한폐렴처럼 우리가 증상이 없는 우리들까지 다 마스크를 써야 되나 저는 이런 것도 사실 항상 궁금하거든요. 제가 만약에 우한폐렴 증상이 있다거나 막 이럴 때는 제가 당연히 마스크를 써야 되죠. 감기가 있거나 이런 걸 써야 되지만 증상이 하나도 없는 우리들도 다 마스크를 써야 되는데 이해가 안 되고요. 자가면역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들은 이게 우한폐렴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가 내가 들어와도 다 이겨낸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는 건강한 사람도 저는 처음에 막 얘들이 떠들었을 때는 건강한 사람도 바이러스 균이 나한테 들어오면 다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거 아닌가요? 제가 마스크를 쓰는 이유는 두 가지죠. 그러니까 마스크를 쓰는 게 내가 다른 사람한테 감염시키는 걸 막는 원인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이 나를 감염시키는 것 자체를 막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내가 다른 사람한테 감염되는 거를 예방하는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이제 건강한 사람이 왜 써야 되느냐 하지만 건강한 사람도 코로나에 걸릴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차단하자는 측면에서 쓸 수 있는 거죠.
네. 그 유명한 그 로또 하는 이런 데 가면요 줄이 쫙 서 있어요. 아, 네, 네. 네, 그리고 전철도 전철 안하고 밖하고 달라요. 네. 밖에는 이제 뭐 중간에 앉으면 안 된다. 근데 정작 내부로 전철 안에는 네. 콩나물 치르고 네. 이런 상황인데 정말 이 로또 복권을 저도 이제 지난주 토요일 매주 토요일마다 그 상황을 봐요. 한 30m 쫙 그게 줄지도 않아요. 계속 사람들 붙는 거예요. 그래도 경찰 하나 나타나지 않아요. 그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이 어떻게 앞으로 이 코미디 방역에 대해서 이 대처를 해야 되는지. 국민들이 이제 저도 이제 정치 방역 이런 부분들이 정치 집회의 자유를 말살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말살하고 예배의 자유를 말살하고 양심의 자유를 말살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이제 널리 홍보를 해서 국민들이 이제 다 이제 알게 되면 나중에는 이제 이 사람들이 죗값을 받아야 되고 앞으로는 다시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나 신앙이나 이런 부분들을 정치적인 유물론 방향으로 짓밟는 이런 행위가 절대 없어야 되겠죠. 네, 또 마지막. 예, 그래서 입장 난처하실 것 같은 질문인데요. 혹시 지금 지역에서 경기도 협회 의장이시잖아요. 근데 그럼 중앙에서는 뭐 이렇게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의사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특별한 이유요? 예. 뭐 한 목소리를 뭐 내지 못하는 저는 특별한 이유는 근데 제가 했는 말은 저는 지금까지 네. 굉장히 이제 정제된 말을 했었고 굉장히 네. 정확한 말들을 국민들에게 알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뭐 다른 견해가 있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의사 표현을 하느냐, 적극적으로 의사 표현을 하는 걸 좀 자제를 하느냐 이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 이제 어떤 검찰이 있다. 검찰도 지금 문재인 정부가 지금 완전히 검찰을 유린하는 걸 다 알고 있지만 모든 검찰이 다 목소리를 안 내고 잘못한 건 알고 있는 검사가 다수 있듯이 의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사들도 대부분 문재인 정부의 방역이 잘못됐다는 생각을 다 하고 있어요. 네.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데 목소리를 내는 거는 조금 다른 문제죠. 지금 현재 국민들 중에서도 문재인 정부가 경제 파탄 뭐 잘못하고 있는 거 아는데 또 나와서 이렇게 떠드는 사람은 또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으로 저도 나름대로 오랫동안 추적을 하고 있는데요. 정부에 접근할 수 있는 한계가 있잖아요, 개인은. 심지어 뭐 질병관리청에 전화를 해도 안내하는 사람을 통보할 수가 없으니까. 예? 그러면 뭐 협회라든가 중앙회라든가 해서 정보 접근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을 거고, 혹시 또 야당, 국민의힘 같은 야당 의원들한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걸 부탁해 보신 적은 있으세요, 혹시? 정보가 지금 여기 계시는 분보다는 좀 더 많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 아, 질문을 위해서 일반적인 질문을 드린 건데 네. 요즘에 보면 꼭 항상 발표될 때 확진자 총 합계 그 다음에 검사 대기 중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항상.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양성, 음성 이렇게 나오는데 대기 중이라는 숫자가 임시 선별 진료소가 생기기 전에는 4만에서 6만 정도에 있었어요 항상. 그러다가 서서히 올라가서 19만 2천 명까지 정점을 찍더라고요. 그래서 한 5일 동안 머물렀어요 19만대에서. 그럼 하루에 도대체 검체를 얼마나 채집을 하길래 19만을 쌓아놓고 검사 대기 중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대기 중이잖아요. 그러면 하루라도 빨리 조사를 해서 빨리 발표를 해서 양성인 사람이 하루라도 빨리 외부하고 단절될 수 있게 격리할 수 있게 조치를 취하는 게 맞는데 19만 명씩 쌓아놓고 있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뭐 질병관리청이 뭐 찾아가 보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말 그대로 대기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요즘에 갑자기 이제 날씨가 따뜻해졌는데 오히려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받을 수 있는 사람은 날씨가 따뜻하니까 더 많아요. 근데 조금씩 까먹어가지고 이번 주에, 그러니까 지난주서부터 오늘까지 한 10만 명을 까먹었어요. 예? 그러면 문자는 저도 3번을 일부러 받아봤는데 24시간 내에 보통 오더라고요. 다 양성 음성이. 근데 거기에도 48시간 이내에 통보를 한다고 돼 있어요. 근데 어떻게 대기 중이라는 숫자가 19만이 되느냐? 네. 이건 조작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문자는 검사한 사람한테 보내주고 음성이냐 양성이냐. 근데 문자는 보내줬지만 통계에서는 잡지 않고 가지고 있는 숫자가 아니겠느냐. 조작을 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필요한 숫자를. 네. 그런 부분들을 아까 전에도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네. 지금 정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저쪽이잖아요. 네. 근데 나중에 정권이 바뀌어 보면 이전 정권에 이런 걸 국민들을 속였더라, 저런 걸 속였더라 이런 게 나올 수 있지만 네. 지금은 아무리 그렇게 해봐야 우리가 정부에 말씀하신 대로 접근하기도 힘든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까지나 추정을 해서 주장을 하잖아요. 지금 하신 말씀이 어떤 증거를 가지고 주장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명확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지적해도 되는데 아 내가 보긴 그래, 내가 보긴 그런 게 의심돼 이렇게 말했다가 사실 그 부분에 대한 우리가 그 안에 데이터를 다 본 게 아니기 때문에 아니면 모든 프로세스를 다 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위험할 수 있어서 제가 말하는 것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할 게 너무너무 많은데 왜 자꾸 뭐 탐구 정신이 강하셔서 자꾸 드러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그게 아니라 자꾸 드러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자꾸 네, 그거는 지금은 이제 프레임에 지금 보수 뭐 이 아스팔트 나오시는 분들 프레임에 갇혀서 또 일반 국민들이 뭐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확대해서 얘기를 하거나 이게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정부에서 하는 얘기가 확대해서 하거나 조금 선동하기 위한 용어를 많이 썼을 뿐이지 없는 걸 꾸민 건 아니잖아요. 근데 정부에 접근할 수 있으면 도대체 대기 중이라는 게 뭐냐? 대기 중이라는 숫자는 뭐냐? 그 개념이. 네, 그러니까 지금 그 부분은 우리 지금 회장님께서 네. 좀 선택과 집중 관점에서 이제 네. 조금 선택을 해서 우리가 지금 드러나 있고 너무 명쾌하게 불공정한 것들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싸우고 그런 아직 저희가 증명하기 어려운 부분에서는 싸우긴 싸워야 되나 지금 현재의 싸우기엔 또 힘이 분산이 되니까 좀 집중하자는 말씀을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너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가 모든 걸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렇죠. 부분을 좀 더 많이 하고 이런 부분 좀 더 적게 하고 그 어느 정도 조절을 할 가능성이 많죠.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근거도 없이 저는 그런 말을 잘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부분에 대한 확실한 팩트나 뭐 자료나 이런 걸 확보했을 때 얘기하는 거지 하기 전에 잘못 얘기하다 보면 그게 이제 조금 부정확한 얘기가 돼서 저 사람은 부정확한 얘기를 많이 하는구나 하는 그런 역사를 오히려 오히려 될수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뭐 이것과는 상관이 없는 건데 이번에 경기도 의사회에 또 재서 연임이 되시지 않습니까? 그 연임 되신 이유가 과거 당선되셨을 때 분위기하고 지금 또 이렇게 계속 어떤 문정권의 어떤 대항하는 듯한 그런 어떤 활동을 계속 하시면서도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을 법한데도 어떻게 연임에 이렇게 성공을 했는지 그런 어떤 의미라든지 그 이유가 뭔지를 한번 또 분석해 보셨을 법한 부분이 있으신지요? 선택해 주신 분들은요. 저는 이제 이런 부분에 제가 얘기를 하면서 이거는 옳고 그름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지금 이게 문재인이 싫어서 얘기한다 이게 아니라 국가적으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는 지켜줘야 되는 거고 예배의 자유는 지켜줘야 되는 거고 이것은 저는 진영의 논리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맞습니다. 제가 한국 교회 교인들한테도 얘기하는 게 신도들한테도 좌파 신도, 우파 신도 진리는 하나죠. 무슨 좌파 신도가 있습니까? 예배와 기도가 아무 소용없다? 거기에 동의하는 게 저는 신도라고 생각 안 해요. 그건 좌파기 때문에 동의한다, 우파기 때문에 찬성하자. 저는 그거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냥 자기가 양심에 물어서 스스로 양심의 소리에 물어서 올바른 얘기를
해야 되고 이게 저한테 유불리를 떠나서 옳고 그름은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옳고 그름의 문제에 직면해 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침묵하고 외면하고 회피를 해오고 그러거든요, 사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을 하셨는데 이게 어떤 연임하는데 재선되는데 어떤 그 도움이 많이 되신 그 측면이 있는 건지 아니면은 어떤 측면이 있는 건지. 도움이 되지는 않겠죠. 그게 도움이 되지는 않는데. 근데 어떻게 그래도 다시 이제 그거하고는 다른 차원으로 봐야 됩니다. 계속 신임을 그러니까 얻어왔다. 그 부분은 그 부분이고 이 부분은 이 부분이지. 이제 그거 자체가 뭐 자 연임 안 될까봐 옳음에 대해서 말을 못한다. 그런 분들이 많죠, 사실. 그거는 조금 그런 부분들이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예.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우리가 이제 옳고 그름의 문제라면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겠다. 네. 그런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질문이 좀 어려운 질문을. 뭐 그게 도움이 됐으면 도움은 안 됩니다. 아니, 아마 도움은 안 제가 볼 되죠. 때는 송경 선생님께서는 좀 의사협회 분들이 혹시 이제 조금 분위기가 그러니까 과거에 비해서 그런 일을 하시니까 현 더 정부에 이렇게 대해서 힘을 실어주는 거 이 아니냐, 강경한 발언을 이런 하는 부분은 것 때문에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생각이 힘을 실어주고 있는 분위기가 쉽게 말하면 자 교회에 헌금하는 분이 있어요. 헌금하면 헌금하는 만큼 손해 아닐까요? 근데 그래도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나 헌금했더니 복 받았어 이런 말 하는 사람 있잖아요. 자기가 옳은 일을 했을 때 다른 보상이 오는 부분들은 그건 다른 영역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또 보상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고. 맞습니다. 그죠? 그런 거지. 그게 인간적인 계산으로 따져서 하면 교회 헌금하는 만큼 돈 손해죠. 그렇지만 나 헌금하고 축복받아서 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제가 옳은 일하고 축복을 받았을 수도 있죠. 그런 부분들이 질문이 이제 자꾸 이렇게 그렇죠. 영적인 부분이 있고 육적인 부분이 있는데 육적인 부분으로만 질문을 하시니까 그러면 손해 아니냐? 당연히 손해죠. 질문을 저한테 그 교회 가서 헌금하시면 손해 아니에요? 근데 다른 쪽에서 더 많은 복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이 선행을 했을 때 선행한 만큼 시간도 뺏기고 에너지도 뺏겼는데 그런 일을 왜 해요? 그러시면 다른 데서 보상이 오잖아요. 그렇게 좀 이해를 하셔야겠죠. 자기가 올바른 살도록 노력하는 거 이런 부분하고 자기 인생의 보상의 부분은 다른 거죠. 어떤 사람은 막 희생하고 살았는데 복을 받잖아요. 근데 희생하고 사는 게 복 받는데 도움이 됐냐? 그건 좀 다른 질문이죠. 어떻게 보면. 네. 정말 이렇게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그 회장님이 또 재당선되는데 또 의사분들께서 이 현 정국의 이 정치 방역 같은 것들에 대한 또 많은 공감대가 또 의사 선생님들 사이에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쪽에 많이 소리를 내시는 우리. 근데 그거는 저는 조금 이제 그 부분은 서로가 이렇게 제가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는 거하고 다른 그 부분하고는 좀 구분해서 생각해야지. 당신이 복 받았다 예를 들어서 근데 이 일을 했다 이거하고 연관을 그게 이제 어떤 이쪽에 올바른 일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형이 상학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 인생에 있어서 복을 받은 거는 형이 하학적인 부분으로 볼 수 있는데 이 부분하고 딱 뭐 1 더하기 1은 2처럼 이렇게 보기는 좀 힘든 거죠. 너무 긴 시간 참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들 그리고 우리 일반인들이 사실 접하기 어렵고 사실 또 공부가 좀 필요하고 이걸 공부를 해서 많이 전달해야 되는 어떤 사명이 좀 있는 내용들을 오늘 이제 짧은 시간 안에 많이 다뤄주셨는데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마지막으로 조금 발언해 주시고 이제 전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면. 예, 하여튼 뭐 오늘 초대해 주셔서 이렇게 또 방송을 했는데 뭐 오늘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하여튼 뭐 촬영하신다고도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오늘 일단은 뭐
마무리를 하고 우리가 설날 전에 그 구정 인사까지 한번 하시면 좋겠네요.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하여튼 명절 잘 보내시고 더욱더 건강하시고 또 이게 구정을 보내야지 또 그죠? 또 우리는 새해가 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새해에는 또 우리나라나 모든 면에서 좋은 일이 많기를 네. 기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걸로 방송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촬영. 각자 마무리하시고 여기서 네. 기념 촬영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동국 건부대 사회 회장 초청 기자회견 현장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축복 속에 승리하는 시간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